안녕하세요. 종소설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코스닥은 1.84%, 코스피는 0.24%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오죠? 주식은 심리 싸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결국엔 자동 매매도 있긴 하지만 기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을 사람이 한다. 세력도 사람이고 개미도 외놈도 기관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심리 싸움이란 말을 해요. 그러면 특히나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술을 먹으면 솔직해진다, 혹은 감정 주체를 못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술과 같은 기운을 만들어내는 게 뭐다? 날씨예요. 특히나 비 오는 날, 감성의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술 먹은 기운이 난다. 그래서 비 오는 날, 하루 종일 비 내리고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린 날은 주식시장도 그닥 별로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제가 그냥 주식을 10년 넘게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그냥 비 오는 날, 연휴가 많은 날, 그죠? 그게 겹쳤다라고 볼 수 있죠. 또 거기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선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시장이 좋진 않아요. 태풍과 주식 시장이 그닥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시장에 이 코스닥 수급이 들어오는 게 태풍 관련된 종목들이 며칠째 상한가를 쳐가고 오늘은 점상을 가고, 그죠?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종목들이 콕 집어서 무슨 종목이라고 말 안 하겠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뭐가 상한가 갔는지 아시잖아요? 그 종목이 과연 태풍과 연관이 있는 건지, 그 종목으로 인해서 태풍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엔 태풍에 대한 나중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죠. 재건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결국에는 허상이다, 뻥카다. 단기적으로 한바탕 헤쳐먹고 이제 또 나간다라는 거죠. 개인을 끌어먹고. 결국에는 우리 한국 시장은 여전히 그런 시장이에요. 여전히 이류고 여전히 암울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별 그지 같은 거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수급을 끌어당긴다. 하지만 하락하는 거에는 별 그지 같은 명분을 붙이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돼요. 결국 하락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그지 같은 종목을 포장을 해서 상승을 시키니까 그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적으로 상승이란 모멘텀이 없으면 하락이라는 이 주체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만큼 밀려갖고 여기서 빠지는 거에 비해서 요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빠지는 게 엄청나게 타격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려니 해요. 그러다가 다른 종목이 튀어 오르니까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가랑비에 옷 졌는데 이제 40% 됐다가 50% 됐다가 결국엔 첫 시작에 30에서 25에서 30%를 이 올려다 놓은 거를 때리 맞아버리니까 여기서 한 10% 15% 내려가는 건 못 버텨요. 여기서 2, 30% 맞는 건 한 달도 안 걸리는데 여기서 10% 15% 쳐밀리는 건 두 달, 석 달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더 힘들어요. 왜? 이건 순식간에 너무 쉽게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쉽게 맞았으니까 이게 빨리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달 내내 10% 15% 빠졌다고 하지만 복리의 개념으로 간다라는 거죠. 내 평단가는 여기다. 그래도 30%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올라올 때는 최소 43에서 50%가 올라와야 내 본전가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속으시면 그 힘듦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이 왜 지금 이런 마이너스 하락률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뻥카, 허상의
말도 안 되는 잡주들을 그 순간 뭔가 호재를 이용해서 뻥 하고 소트렸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 붙었다가 피를 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새는 저도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처에만 수급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혹은 많이 밀리든 밀리지 않든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날씨가 구리니까 강아지들도 짖네요. 자, 어찌 됐든요. 시간별 투자자 보면 오늘 코스피는 개관이 좀 샀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개관 중에 뭐 사실상 금융투자 말고는 다 판다고 봐도 돼요. 뭐 얘네들 뭐 수시때때로 허구한 날 팔아 처먹었던 애들이라 금융투자가 샀다라고 본다면 그냥 코스피와 코스닥은 같은 수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보면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코스피 말씀드린 대로 라운드 피겨값 2400포인트 일단 한 차례 확인을 했고 거기서 반등을 살포시 했고요. 다시 2420포인트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이랬든 저랬든 2385에서 2370포인트까지는 한번 누르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775포인트를 깨고 내려앉았죠.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 다음 라인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765포인트 부근에서 많이 정말 미친듯이 밀어낸다면 745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뭐 이번 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기준으로는 765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다. 굳이 미친듯이 3, 4일 만에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뭐 단행을 할지언정 3, 4일 만에 요런 그림을 굳이 만들어낼 만한 이유가 없어요. 뭐 태풍으로 뭐 도시 전체가 날아갈 거 아닌 이상 태풍은 어디 가나 다 온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이런 그림을 한 번도 단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낸다는 건 조금 말도 안 된다. 어처구니가 없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그림 만들면 뭐해라? 무조건 그냥 신용미수 몰빵 때려라. 라고 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가 매수 타이밍 혹은 뭐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만들어낼 때는 아 이건 세력이구나 이건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네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타나면 단기적으로 신용몰빵 해야죠. 뭐 미수몰빵 때리든가. 왜? 말도 안 되니까. 왜 우리나라만 태풍을 미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것도 아닐 텐데 왜 우리나라만 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악재가 당장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다. 그냥 전 세계적인 악재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경제 상태가 어렵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단숨에 이런 자리까지 밀어내진 않을 거다. 그렇다면 많이 밀리면 765인 거고 그게 아니면 현재 이 자리에서 내일 775포인트를 다시 한번 사수하는지만 체크. 775포인트를 다시 한번 사수하면 밑으로 밀기보다는 당분간 그냥 이렇게 박스권 하나 만들어 놓고 위아래로 롤링 시키겠구나. 결국엔 자금 이탈 시킬 거 다 이탈 시켰고 이제는 추석 연휴를 뭐라 그럴까요? 관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돈 아직 못 뺀 개인들만 내일은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살짝 올라올 때 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매수 매도를 좀 움직이실 거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매수세가 떨어질 거다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관망할 거다 추석 지날 때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자체도 쳐 미는 주봉이죠. 그죠? 기울기가 밑으로 쳐 밀리는 기울기예요. 아직까지는 힘이 하방으로 열려 있다. 그 열려 있는 하방의 움직임을 이번 주 좀 밀어놓고 다음 주 한번 잡는 그림처럼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차례 올릴 거냐 한 번 더 계단식 하락을 할 거냐
그때는 745에서 740포인트 열어놔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고버스 보면 여전하죠? 3,200원 요 자리 뚫어내면 올라갈 자리 남는다. 못 뚫어내면 밑으로 받는 자리가 3,100원. 그 자리에서 오늘 뭐 했다? 버텼다. 결국엔 구름대 상단이 뭐가 된다? 이제는 지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기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 또 50대 50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상방보다 하방에 대한 압력이 아직까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봤을 때 왜? 우리가 보고 있는 지수보다 고버스의 차트가 훨씬 이쁘니까. 투자를 한다면 내가 1억이 있다면 우리나라 레버리지보다 인버스에다 지금 넣고 싶은 욕망이 강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죠? 차트가 이쁘다라는 거예요. 대신 당장은 뭐다? 단기 저항을 만들어내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뚫어낼 거냐 아니면 밑으로 처박을 거냐에 대한 고민하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고민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만 뭐한다? 버텼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처음이고 왜 코스닥하고 얘랑 상관이 없으니까. 코스피는 버텼다. 왜? 우량주, 우리가 사고 싶어하는 우량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 이럴 때 주워 담아야 되니까 그런 종목들 주워 담으니까 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역시나 밀고 내려왔죠. 56,000원, 57,000원 요 자리까지 한번 밀릴 거고 여기서 지지해내느냐 못 내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자리인데 지지 못하면 55,000원. 결국에는 5만원 초반대 혹은 5만원을 살짝 이탄하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뭐해라? 신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라. 그 전까지는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그냥. 55,000원 부근에서 버텨줄 거냐? 버텨주지 못할 거냐? 위로는 58,000원을 다시 뚫어내고 안전빵은 6만원 위로 안착하느냐 하지 않느냐고. 그죠? 말씀드린 대로잖아요. 여기 안에서 버텨내야 되는데 이걸 못 버텨냈기 때문에 이 박스를 밑에다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밑에 하단을 찍었고요. 찍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뚫어낼 거냐. 바로 뚫어내면 그냥 5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못 뚫어내겠죠? 혹은 왜? 박스의 하단을 한 번 정도 찍으면서 이게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이 여기에요 라고 표시는 해줘야 되니까 누구한테? 개인들한테.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해야 돼? 한 번 정도는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크게 하락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왜? 여기 하단이라는 걸 인지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야 버티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물을 탈까? 여기 신규 매수를 한번 해볼까? 라는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야만이 지들 물량을 또 던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 이랬든 저랬든 당장은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코스닥을 쳐 누르면서 코스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와 반도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 중에 반도체는 시대가 이제 많이 죽었고요. 제약바이오도 많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이 코스닥의 5분의 2 이상은 제약바이오가 시총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하락의 주 원인과 종목은 제약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들 밀었죠? 대부분 허상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돼서 이제는 국가에서 진단키트 검사를 입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도 했고, 그만큼 이제 지들 예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는 거고, 오래 가니까 뭐 한다? 놔둬라. 야, 돈 쓰기도 힘들다. 세금 걷는 것도 돈인 애들한테 그냥 한두 번 걷으면 되는데 그런 애들한테 돈 못 걷으니까 개인들 피를 계속 말려야 되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서민 죽인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도 돈이 이제는 더 이상 쓰기 아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이제는 고질병으로 코로나를 보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냥 감기처럼 독감처럼 니들이 니들 돈 주고 앞으로는 맞던지 말던지 치료를 받든지 말든지 뭐 어느 정도 뭐 국가적인 지원은 해주겠죠. 왜 우리가 돈은 내니까 세금은 내니까 그죠? 뭐 그런 개념이에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진단 키트를 이제 수입을 뭐 수출을 안 받겠다. 미국도 뭐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지수가 빠졌는데 많이 빠진 종목들은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죠? 어. 많이 빠진 종목들은 최근에 그나마 주가가 좀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과 그리고 기존에 올라와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 위주 시총이 좀 되는 종목들로 주가가 밀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고캠바이오 특별한 악재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공부하듯이 주가의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왔으니까 올라오면서 이제 하락 A, B, C파가 나온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쉽게 눈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려놓고 갑작스럽게 일직선으로 밀었죠. 밀면 이제는 다 지우고요. 헷갈리니까. 자,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볼게요. 월봉은 그냥 아직도 하락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최근에 좀 넘어설 뻔했다가 종가상으로 중간값 위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니까 계속 중간값을 쳐맞고 밀린다라는 거고 월봉도 아직은 그냥 그렇고 주봉은 수급만 들어와서 구름대를 넘어서면 좋은데 결국엔 뭐 했다? 안 넘기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 밀어버린다. 결국 위에 있는 고점, 위에 있는 매물을 뚫기 싫으니까 밑에 있는 지지라인까지 한 번 정도는 밀고 내려가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이제는. 왜? 단기적으로 보면 해먹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 자리, 오늘에 눌렸던 요 종가의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해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밀고 갈 거냐의 관점입니다. 어디까지? 4만원 부분까지. 이해되시죠? 빠르게 42,500원, 44,000원 잡을게요. 44,000원을 넘어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방은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뭐, 결국엔 똑같은 횡보인데요. 요 밑에서 횡보할 거냐, 요 위에서 횡보할 거냐예요.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흐름은 요 구름대를 깨지 않고 구름대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 차례 더 하락 파동을 만들어 간다. 한 차례 더 하락 파동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하락의 파동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락을 하고 올라올 때 45,000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뭐다? 추가적으로 저점 한번 다시 확인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솔직히 바닥 쳐 올린 것에 비해서 제약바이오 치고는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에요. 대부분 요지를 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뭔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손해를 보더라도요. 매출이 좀 나오는 회사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총이 엄청나게 높거나 유통 물량이 무지하게 많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왜? 고점 올려놓고 누르고 올렸다가 누르고 올렸단 말이야. 하나, 둘, 세 번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주저앉혀야 되는데 버티다가 한 차례 더 쏴놓고
고점을 갱신한 척 해놓고 그 다음부터 슬금슬금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흘러내린다라는 건 누군가는 밑에서 받아낸다라는 거예요. 받아내고 다시 끌어올렸다가 또 팔면 밑에서 또 받아내고 그러면서 흔드는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그냥 던져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횡보해요. 근데 얘는 위에서 지금 횡보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만날 수도 있는 자리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수급을 돌릴 거냐 그만큼 이 회사의 호재가 있는 자리냐 그렇지 않냐는 42,000원 4만원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리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요 갭자리 한번 매꾸로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결국 위에서 버티다가 뭔가 이슈를 만들어낼 것처럼 버티다가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처음 밀고 내려가는 자리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네이처셀은 나정찬 회장 오너리스크로 주가가 빠졌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뭐 1심 무죄, 뭐 2심, 3심까지 했나요? 2심도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지 뭐 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네이처셀을 투자를 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이 나정찬 씨가 어떤 인물이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뭐 했다? 겪어봤고 기껏해야 신규로 혹은 동학개미로 들어오셔가지고 네이처셀을 이번에 처음 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명 중에 1명, 2명 나올까 말까요. 이 종목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죠? 그런데도 뜬금없는 오너리스크를 잡아낸다라는 거죠. 주가를 올려놓고 단기 고점 부근에 다다르니까. 주가가 올라올 때 뭐 했다? 빵! 올라오면서 여기에다가 매물 하나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는 다이렉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다 매물 잠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매물 그 다음에 요 매물이 남는 거잖아요. 신고가 52주. 그럼 쭉 내려서 보면 주가가 횡보하다가 여기서 박스 한번 쳤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 자리까지. 왜? 여기서는 많이 물렀으니까 매물이. 사실 여기서도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 올렸다고 여기처럼. 그죠? 여기처럼 올렸어요. 그럼 올렸다가 요 자리를 뚫어 올려야 되는데 못 뚫어내니까 눌리면서 이 박스 위에서 지지받는 척 하고 다시 한번 올려놓고서 쌍봉을 만든 척하고 눌러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는 쌍봉을 만들면 어디? 처음 자리까지 내려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자리에 처음 자리는 어디? 여기 관점이라는 거죠. 19,000원 혹은 18,500원. 처음 관점이에요. 즉, 이 처음 관점만 유지하면 이 종목의 이 오너리스크는 일부로다. 결국엔 주가를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시키기 위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정말로 뭔가 또 악재 나올 만한 게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 횡보했던 자리를 헤쳐먹고 나갔구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차트는 일봉상의 기준으로는 이제 정배열 초입을 다시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 흐름을 꺾기 위해서는 음봉을 한 번 더 때려야 돼요. 때려놓고 이평을 위에다 깔고 밑에 있는 캔들이 올라오면서 이평을 쳐맞고 다시 한번 눌리는 요런 관점인 거죠. 이렇게 요런 관점으로 연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는 18,500원 요 자리를 18,000원에서 18,500원 요 자리를 지켜내면 이 종목은 뭐 한다? 다시 한번 22,000원에서 22,5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마지노선을 잡을 수 있는 자리 17,700원, 17,7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데 결국엔 이 구름대를 다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올라오면서 상단을 다 확인했거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어디? 하단이라는 거죠. 위아래 다 확인해놓고 왜? 매물대가 넓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확률은 드물기 때문에 요 안에서 흔들기, 들었다 놨다를 하면서 나중에 이 자리를 먹기 위한 물량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자리를 할 수 있다. 대신 시간은 걸리겠다라는 거죠. 그죠? 월봉도 매물대가 잔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매물대 기준에서 중간값을 그어놓고 그죠? 그리고 저번 주는 여기도 지켰던 거예요. 저번 달은 그어놓고 상단과 중간값의 중간값 그럼 또 하단과 중간과 하단의 중간값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위는 못 뚫었으니까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여기는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은 지금의 자리에서 18,500원을 유지하느냐 오늘의 이 저점 자리를 웬만하면 유지하느냐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 당분간은 관심을 안 갖는 게 맞다. 관심을 갖지 말고 한 차례 더 눌러서 박스권 하단이 닿는 16,000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의향은 있다라는 거예요. 손절 14,500원 정도 잡고 이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들이밀어 볼 수 있다. 왜? 위에 상단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자리를 단기적으로 바로 확인할 거냐? 그래도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그림을 바로 만들어내진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21,000원을 뚫어내지 못하느냐가 될 수 있고요. 이 21,000원을 뚫어내서 올려놓으면 다시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21,000원을 뚫지 못하고 맞고 윗꼬리 달고 밀린다면 한 차례 16,000원은 확인하러 내려올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라는 거고요. 자, 뭐 오늘 HLB도 많이 빠졌죠? 근데 HLB는 빠졌다가 뭐 반등이 그래도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9% 빠졌다가 4% 쳐 올려놓고 최근에 이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다. 뭐다? 이평이 트위스트 보면서 정배열을 만드는 자리예요. 뭐 어떻게 보면 주가 올려놓고 눌렀다가 횡보하면서 이런 그림이 뭐 지금 현재 어디 자리? 네이처셀의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모양은 좀 다르지만 네이처셀의 모양과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네이처셀이 버텨내면 요런 흐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이 HLB 같은 경우는 그 흐름 만들어내고 뭐다? 2평을 밑에다 깔았죠. 그리고 위에서 캔들을 조작 중이에요. 어디? 박스권 단기 상단을 만들어 놓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과 좀 길게 보는 관점을 접근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41,000원이 길게 보는 관점이 부분인 거고요. 짧게 보는 관점은 짧게 보는 관점은 43,000원이에요. 그래도 44,000원에서 43,000원 어차피 44,000원 오늘 확인했었죠. 그럼 43,000원을 유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로 판단하시고 요 자리 유지하면 단기적인 관점 요 자리 이탈하면 말씀드린 4만원대가 조금 길게 보는 스윙과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월봉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월봉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뚫어놓으면 정말 큰 대시세가 한번 터질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대신 주봉과 월봉이 아직은 갇혀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 구름대를 넘긴 것처럼 보일 뻔 했는데 결국은 다시 기어 들어왔죠? 그러면 요 안에서 움직일 거냐, 요 자리를 뚫어 올려놓고 지지받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의 관점이에요.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8만원대 혹은 9만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거고, HLB 생명과학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위로 올려놓고 당연히 수급은 HLB보다 약하다. 대장보다 약하다. 제약이 가장 세죠, 사실. 약하고요. 그럼 개인이 이건 좀 더 많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얘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일봉상에서 일단 구름대 갇혀 있고요. 그럼 이 구름대 기준 그리고 밑에서 올라온 추세를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 관점. 결국 13,000원 단기적인 관점. 길게 보더라도 12,000원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만 얘는 체크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월봉상에서는 꾸준히 아직은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요 자리에서 한번 추세가 꺾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였어요. 요 기준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예요. 양쪽으로 만들어놨다. 위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방향성을 정확하게 아직은 안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지금까지 만들었다면 이번 한 번으로 추세가 이제는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관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니면 도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추세를 만들어내려다가 다시 또 잡아놓는다라는 거죠. 이게 아직은 뭐 아니면 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뭐 아니면 도다. 그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정말 크게 가든 아니면 다시 한번 밑으로 쳐 박아놓고 13,000원과 만원대에서 횡보하든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은 무조건 만들어낼 거다. 크게 가든 횡보하든. 그럼 HLB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겠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매드팩터라는 종목이죠. 얘는 뭐 바닥에서 그닥 이제 올라오는 자리예요. 더 이상 하락하기보다는 올라온 자리를 다 반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락하기보다는 최근에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서 기존 흐름상에 한번 만들었죠.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현재는 뭐하는 자리?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최근에 나왔던 고점 부근인 거고요. 그죠? 이 자리를 확인하다가 결국엔 여기에 대한 매물을 뚫기에는 시장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 회사만의 호재가 있지 않다. 라는 관점으로 한 번 더 누른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뚫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 여기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즉 26,000원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32,000원을 고점 잡고 당분간을 횡보할 확률이 높다. 이 자리 이탈하면 쌍바닥 찍으로 또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그닥 당분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태풍의 피해가 그닥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내일 시장은 또 내일 시장이니까요. 추석 연휴가 고지지만 항상 추석 전에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닥 기분 좋은 명절 연휴는 절대 오지 않는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들 하셨습니다.